안녕하세요. 홍익대학교 산업디자인과 김재엽 교수입니다. 먼저 2021 한국공간디자인학회의春季학술대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이렇게 세미나에 연사로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여러분들과 만나게 뵙게 돼서 반갑고요. 그럼 준비한 슬라이드를 공유하면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준비한 주제는 인공지능과 확장된 디자인인데요. 디자인 역할이 기술과 함께 어떻게 진화하고 확장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인공지능이 디자인에 어떤 영향과 변화를 주었는지, 기술의 발전과 디자인의 변화에 대해서 일단 말씀드릴 거고, 두 번째는 디자이너들이 AI 시대에 어떤 일을 하고 또 디자인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먼저 인공지능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저희가 기술과 디자인의 관계에 대해 먼저 이야기를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 오늘 우리가 디자인이라는 결과물 또는 과정을 얘기할 때, 이거는 사용자 경험 디자인이냐, 혹은 공간 디자인이냐, 또는 제품 디자인이냐, 이렇게 어떤 디자인의 영역으로 구분지어서 이야기를 해요. 저는 또 그걸 토대로 어, 인터랙션 디자이너입니다라고 이렇게 자신의 업을 소개를 하기도 하죠. 마치 그런 디자인의 영역이 원래부터 존재했던 건 말이에요. 근데 사실 디자인의 영역은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산업혁명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는 미디엄이 좀 바뀌고 또 발전하면서 필요한 부분에 의해서 변형되고 이렇게 바뀌게 된 거죠. 확장하고. 그러니까 기술의 패러다임이 바뀔 때마다 디자인의 역할과 활동에서의 진화를 조금 가져왔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1차 산업혁명에서는 증기기관이라는 기술로 인해서 기계화가 도입되었고, 사람이나 말이 이끌던 마차는 증기기관차로 당연히 발전을 했겠죠. 당연히 나무로 만들던 마차, 그 공간과 바퀴를 만들었던 그 메이커의 역할이 증기기관의 원리를 이해하면서 기차를 디자인하는 일로 확장이 된 거고요. 2차 산업혁명 때는 전기구가 컨베이어 벨트의 도입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죠. 그러면서 산업 방식의 표준화가 이때 생기게 된 건데 그러다 보니까 빨리 많이 만드는 게 가능해졌죠. 이때 산업 프로세스 등이 체계적으로 발전하면서 규격화된 제품을 이제 디자인할 수 있게 된 거죠. 3차 산업혁명에서는 디지털 혁명, 또 퍼스널 컴퓨터와 인터넷 기반의 지식 정보 혁명이라고도 이제 저희가 부르는데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도입되었고 또 인터넷의 상업적인 이용이 허용되면서 인터넷을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브라우저로서 1994년 대표적인 검색 서비스인 이제 야후가 등장을 했죠. 이때 처음으로 인터페이스와 인터랙션이라는 개념이 대중들에게 이제 소개가 되었어요. 이때부터 이제 우리가 인지하고 사용했던 것들이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하는데요. 일단 음악을 듣는 행위를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저희가 이제 LP판, 카세트 테이프, 또 CD 플레이어로 이렇게 어떤 그 시대의 음악을 들었었는데 그런 이제 음악을 소비하는 그 생태계가 디지털 생태계에 들어가면서 아이튠즈에서 음악을 다운받고 이렇게 공유할 수 있게 된 거고 MP3라는 새로운 형태의 음원이 생겼고 또 아이팟이나 MP3를 이제 플레이할 수 있는 플레이어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이제 디바이스로 음악을 소비하기 시작했던 거죠. 물론 지금은 이제 뭐 그런 음악을 듣는 디바이스 자체가 조금 존재하지 않아요. 사실은 핸드폰에서 모바일 폰에서 거의 음악을 다 이제 스트리밍하면서 구독하는 서비스로 또 다른 개념으로 넘어가고 있는데요. 다음은 이제 SNS의 시작을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디지털 카메라의 발전과 확산으로 디지털 이미지를 쉽게 공유할 수 있게 된 건데, 이전에는 이제 사진기로 찍어서 인화하고 사진첩을 만들고, 했던 일련의 그 사진을 공유하는 과정이 굉장히 길었었는데, 이제는 디지털 카메라로 쉽게 생산하고,
또 웹 2.0로 인해서 이제 그때 당시 찍었던 사진을 쉽게 공유가 가능한 거예요. 그때 이제 마이스페이스나 싸이월드를 지나서 지금의 이제 SNS 형태가 만들어진 건데,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 여파는 그때마다 디자이너가 한 일에 확장과 변화를 가져오게 만들게 된 거예요. 이때 이제 다양한 웹들이 생기면서 웹을 전문으로 하는 디자인, 웹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또 생겼고, 기존에 이제 인쇄 매체를 다루던 디자이너의 영역이 이제 픽셀을 다루기 시작한 시대였지 않았나. 그리고 또 하드웨어, 제품 디자인과 어, 이 시각물을 디자인하는 디자이너 이 구분에서 이제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왔다 갔다 하는 이 인터랙티브한 디자이너들의 그런 영역도 조금씩 이때 생기게 된 것 같아요. 2007년에는요, 아이폰이 등장을 하고 우리는 이제 웹보다 앱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되었죠. 이때부터 이제 앱의 인터페이스를 전담하는 유저 인터페이스 디자이너, 그리고 전체적인 경험을 디자인하는 유저 익스피리언스 디자이너라는 사용자 경험이라고 얘기하는 그 프레임을 디자인하는 어떤 그런 새로운 어떤 디자인의 역할이 이렇게 생겨났고요. 실리콘밸리에서는 이 앱을 하나의 디지털 프로덕트로 인정을 하면서요. 앱의 인터페이스와 UX를 다루는 사람을 프로덕트 디자이너라고 부르기 시작했는데 재밌는 거는 이제 프로덕트 디자이너는 원래 하드웨어를 이 제품을 디자인하는 사람을 지칭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산업이 조금 변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제품 디자이너는 인더스트리얼 디자이너라고 이제 바꿔 부르기 시작하면서 이 디지털 프로덕트를 디자인하는 사람들을 프로덕트 디자이너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물론 이 개념은 모든 디자인씬에 적용된다라기보다도 실리콘밸리나 IT의 특정 인더스트리에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접어들면서요. 이제는 인공지능의 기술로 인공지능형 제품이 등장을 했고요. 우리가 이제 컴퓨터랑 인터랙트 하는 방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컴퓨터가 인간이 하는 방법을 배우기 시작하는 중요한 시프트로 넘어가게 된 거예요. 인간이 사고하고 행동하는 것을 컴퓨터에게 가르치기 시작했고, 이제는 우리가 평소에 하는 방식으로 말도 하고, 손짓도 하고, 얼굴 표정을 이렇게 지으면 이런 부분들로 인터랙트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패러다임으로 바뀌게 된 거죠. 그러던 중 이제 2016년도에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결로 세계의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인공지능에 주목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깨닫게 된 거죠. 아, 인공지능이 이렇게 기술이 이렇게 가까이 왔구나, 우리 앞에. 우리 생활 속에 어느 순간 이제 들어오겠구나. 이제 바둑의 최고 고수보다 바둑을 잘 두는데, 당연히 일도 나보다 잘하겠지, 이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디자인은 일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느 순간, 인공지능이 디자인의 어떤 부분을, 이제 뭐 이렇게 테이크아웃 하지 않을까. 또 뭐 어떤 디자인이 이제 나의 능력이 조금 쓸모 없어지지 않을까. 디자이너로서 어떤 미래를 설계하지라고 이제 아마 뭐 고민이라기보다도 생각은 저희들이 한 번씩 해봤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는 고민들이 사실 처음 있었던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으로 인한 디자이너들의 이제 조금 그런 이 이제 업적인 불확실성이 마치 이제 사진 기술 등장으로 인해서 그 존재적 의문을 받았던 17세기 화가들의 모습과 조금 닮아 있다라는 어,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17세기 화가들은 사진 기술인 카메라 옵스큐라를 이용해서 이제 사실적인 표현을 이제 강조하기 시작해서 그렸었어요. 큰 이런 방에 구멍을 내서 그게 사진의 원리죠. 이렇게 리플렉트된 피사체를 이렇게 좀 더 자세하게 그려서 풍경화를 그리기도 하고요. 이제 오른쪽 이미지처럼 그 보조 장치, 그러니까 카메라 옵스큐어의 좀 작은 보조 장치를 만들어서 정물화나 이런 어떤 인물화에서 사실적인 표현을 조금 더 잘 그릴 수 있었던 거죠. 지금 보시는 이제 그림들이 카메라 옵스큐라를 이용해서 그렸던 17세기를 대표하는 요하네스 베르베르라는 네덜란드 출신의 작가 그림인데요. 이 두 페인팅을 보시면요.
방 안에서 묘사된 인물, 혹은 이제 오른쪽에 델프트 어느 강의 풍경 이런 부분들을 사실적인 묘사가 이제 굉장히 돋보이게끔 그렸던 거를 저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어, 이렇게 사실적인 묘사를 굉장히 잘 하게 됐는데 17세기에서 18세기로 넘어가면서 이제 사진의 기술이 점점 더 발전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사진으로 똑같이 찍어버리면 되는 부분이지만 사실적인 묘사로서의 회화는 그 의미가 점점 잃게 되었어요. 그래서 모네나 세잔네 같은 작가들은 그런 부분을 조금 탈피하기 위해서 빛에 대한 분석을 하기 시작했고 인간이 추상하는 다양한 시점에 대한 연구를 이제 하기 시작하면서 그 부분을 이제 회화로서 표현하면서 인상주의라던가 그런 회화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런 새로운 시도들이 우리는 큐비즘이나 피카소 같은 작가에게 영향을 크게 주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과적으로는 17세기의 이 사진의 기술의 위협에서 조금 벗어나고자 했던 그런 디자이너가 아니죠. 이제 그 회화의 그런 아티스트들의 새로운 시도가 지금 현대 미술의 엄청난 발전을 한 계기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21세기를 살고 있는 저희 디자이너들도 좀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인공지능이 저희 일상에 들어오면서 사용자의 일정을 관리해주고 또 편의를 돕는다라는 이런 인공지능 어시스턴트 제품들이 이제 가장 먼저 생겨났고요. 이 인공지능을 의인화해서 어시스턴트, 디지털 비서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사람과 결국엔 대화할 수 있고 이렇게 의존을 할 수 있는 모델로 학습시키다 보니 우리는 이 인공지능 비서와 말하듯이 인터랙트를 하게 되는 거죠. 예전에는 우리가 예매한 항공권 정보를 찾으려면 이메일에 들어가서 땡땡땡 항공 이렇게 키워드를 입력하면 그 항공사에서 받은 이메일을 열람할 수 있게 되고 그거를 통해서 이제 내가 이제 항공권을 예약했던 그런 부분을 서치를 통해서 이렇게 찾게 됐는데 이제 이 AI 인공지능 어시스턴트를 써서 쓴다면 간단하게 이제 항공권을 찾아줘라고 하면 결과물을 이렇게 빨리 이제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는 구글 어시스턴트를 사용하게 되고 이 어시스턴트는 내 지메일 어카운트를 들여다볼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뉴욕으로 가는 비행기 정보를 이렇게 어, 보여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보여주는 형태가 대화 형태를 통해서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뭐 뉴욕으로 비행기 가는 게 언제지? 라고 물어보면 여기 내가 써 Here's what I found 이러면서 이렇게 대화 형태로 보여주게 되는 거고 이런 식의 이제 인터페이스를 저희가 Conversation UI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대화형 인터페이스로 부르기 시작했고요. 이런 새로운 UI 스타일로서 또 발전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우리가 이렇게 대화 형태로 인터랙션을 하다 보니 당연히 보이스 인터랙션을 할 수 있는 AI 스피커들도 많이 출시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아직은 사람과 완벽하게 대화하듯이 자연스럽게는 하기는 조금 힘들 수 있지만 예를 들면 최익서 교수님께 이메일 좀 보내줄래? 라던가 토트넘 경기 결과를 좀 알려줘 뭐라던 이런 단순한 일처리 정도는 이제는 쉽게 알아듣고 처리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우리와 대화를 할 때 어떤 식으로 말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디자인하는 사람이 필요하게 됐죠. 그래서 말의 패턴을 디자인하는 사람, 보이스를 디자인하는 사람을 이제 보이스 인터페이스 디자이너라고 부르기 시작했고요. 이런 인공지능형 제품들이 많이 나오면서 보이스 인터페이스 디자이너의 중요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고요. 또 디자이너는 디자인을 전공해야 한다라는 그런 당연한 어떻게 보면 선입견이 있었는데 보이스 디자인은 사실 디자인의 능력보다도 나의 그 언어적인 그런 감각이 더 중요한 거죠. 언어적인 논리지라든가. 그래서 문학이나 언어학, 저널리즘 전공자들을 더 선호해요. 그래서 디자이너는 디자인 전공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부분도 깨지게 된 계기가 된 거죠. 이제 제가 준비한 다이어그램을 한번 보시면요. 인공지능 마켓 시어에 대해 해당되는 부분, 각 2006년, 2016년과 2017년도를 제가 어, 준비했는데요. 2014년도에 아마존 에코 알렉사가 이제 나오면서
AI 스피커 시장을 선도했는데 2016년도에 이제 구글 홈이 처음 인공지능 스피커를 출시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인공지능 스피커의 이제 경쟁이 막 시작됐던 해가 2016년. 당시 이제 점유율을 보시면 아마존이 한 88% 거의 독점을 하다시피 했고 구글이 8.7%로 굉장히 적은 점유율을 차지하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2017년도를 보시면 구글이 35.7%, 약 36% 정도로 이렇게 급격하게 성장을 했던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이거를 보면 결국에는 구글은 구글 서비스들을 이용했기 때문이고 아마존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는 조금 아마존닷컴 쇼핑 경험밖에 이제 없었다라는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에 따라 다르다. 기존 갖고 있는 서비스에 따라 다르다라는 거를 알 수 있는 차트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마존은 쇼핑 경험에 의존만 하니까 예를 들면 3달 전에 쓰던 치약을 다시 오더할 때 아마존닷컴이라는 웹사이트를 통해서가 아니라 알렉사한테 내가 4달 전에 썼던 치약 다시 오더해 줄래? 이렇게 본성으로 온라인 쇼핑을 할 수 있게 된 굉장히 큰 그런 부분이긴 하지만 사실은 아마존은 그거 하나밖에 갖고 있지가 않았던 거예요. 근데 구글은 지메일에서 내 이메일도 보내줄 수 있고 이메일도 읽어줄 수 있고 구글 맵에서 내가 왔다 갔다 했던 그런 데이터까지 있어서 내가 어디를 갈 때 어떻게 가야 되는지도 알려줄 수 있고 음악은 내가 늘 들었던 유튜브를 통해서 그런 데이터를 통해서 좋아하는 것들을 추천해 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구글 스피커를 사용했을 때 내 삶과 더 연결되는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불과 1년 사이에 급격한 성장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고 2019년도 제가 알기로는 19년도쯤에 구글이 결국엔 아마존의 점유율을 따라잡은 걸로 이렇게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또 다른 다이어그램을 보시면요. 미국 기준으로 매년 AI 스피커를 사용하는 인구가 한 3, 40% 정도 성장을 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미국 인구의 5분의 1보다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보이스 인터랙션을 사용하는 인공지능형 디바이스가 점점 더 늘어날 거라는 통계인 거죠. 그래서 저도 마이크로소프트 재직 당시에 인공지능 스피커의 인터랙션 디자인을 좀 담당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 인공지능 어시스턴트인 이 콜타나의 이코시스템을 구축하려고 조금 노력을 했었는데요. 다음 동영상을 통해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ey Cortana, play my dance mix. I booked your workout for 6 p.m. tonight. Can I get you a ride? Hey Cortana, what's next? 네, 보시면 이제 집에서는 스피커를 이용해서 AI와 인터랙션을 할 수 있고 회사에서 일할 때는 이렇게 윈도우에서 이제 어시스턴트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또 스카이프 또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같아서 엣지 브라우저도 있고요.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가 기존에 이미 갖고 있었던 서비스나 프로덕에 이 인공지능 어시스턴트 콜타나가 인테그레이트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언제든지 사용자의 컨텍스트에 따라 어시스트를 해줄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콜타나 이코시스템의 조금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집부터 회사까지 일하고 여가를 즐기는 이 사용자의 하루 일과를 모든 상황에서 어시스트를 해줄 수 있다라는 목표를 갖고 이제 저희가 디자인을 했었던 거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화형 UI나 스피치 드리븐 인터랙션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내추럴 유저 인터페이스로 이제 발전이 되고 있는데요. 보이스 인풋뿐만 아니라 이제 제스처, 모션
이런 표정까지 인식해서 보이스 인터랙션에서 부족한 부분을 이제 채워주고 있는 거예요. 보시는 이제 슬라이드에서는 구글 인공지능 스피커 시리즈를 제가 이제 모아봤는데요. 처음 이제 왼쪽에 있는 구글 홈이 보이스 인터랙션을 사용한 구글 스피커고, 두 번째 게 이제 네스트 허브라는 이제 스마트 스피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인공지능 스피커고 보이스 인터랙션으로 메인으로 하긴 하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그래피컬 유저 인터페이스를 이제 사용자에게 보여주며 조금 더 편안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게 재작년에 출시한 구글 네스트 허브 맥스라는 제품인데 카메라가 이제 애드가 됐어요. 그래서 사용자의 얼굴을 인식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용자가 누구인지 인식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가족 구성원이 4명이고 뭐 아들과 딸이 있는데 그 아들은 아들에 맞는 컨텍스트를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거고 남편대로 이렇게 사용자의 다름을 인식을 하고 그 다른 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출퇴근을 해야 되는데 출근 시간에 예를 들면은 뭐 강변북로가 차가 막혀가지고 조금 지연된다면 내 얼굴을 인식한 순간 그 정보를 나한테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강변북로가 막히고 있으니까 우회해서 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어시스트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카메라가 있다 보니까 제스처 인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볼륨 다운 하면서 소리를 줄였다면 이제는 소리로 이렇게 쉿 하면서 모션으로 이렇게 음소거를 할 수도 있고 동영상이 플레이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손가락을 딱 뻗으면 동영상을 멈추게 또 할 수 있는 이런 제스처와 얼굴 표정까지 인식할 수 있는 내추럴 유저 인터페이스로 발전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음은 이제 제가 마이크로소프트에 있었을 때 참여했었던 미팅룸 스피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릴 건데요. 미팅룸 AI 스피커니까 미팅을 할 때 어시스트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품을 보시면 360도 카메라가 이렇게 달려 있어서 미팅 참석자가 누군지 다 알 수 있고요. 누가 말하고 누가 어떤 의견을 내는지 이 콜타나가 다 노트를 해줘요. 그래서 미팅 후에는 미팅 노트까지 이렇게 작성해서 보내주는 그런 이제 비서 역할을 해줄 수 있도록 고안된 디자인이죠. 지금 보시는 게 이제 AI 스피커의 퍼스펙티브예요. 이렇게 이제 미팅 참석자가 누구인지 이렇게 나와 있죠. 자마, 뭐 케이티, 데이브, 줄리아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각각 무슨 말을 했는지 이렇게 노트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신입사원 때 미팅 노트를 참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이런 부분은 인공지능 어시스턴트가 도와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018년에 마이크로소프트 빌드 컨퍼런스 때 데모를 만들었는데 저희가 그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elcome, Jamal. Hello, Dave. The AI services even identify Dave and Jamal as expected meeting attendees. I'm going to go join them. Good morning, Rana. Would you like to start the meeting? Yes, please. I know Katie and Julia are coming from another meeting, so let's go ahead and get started. Dave, what's the latest with the smart building pilot? I've already done some preliminary analysis on the data, and I'm finding some high temperature outliers. We should discuss it later in the meeting. Okay, sounds great. Dave, do you know if we'll have enough of the Yanzi multi-sensors to update the showcase floor? Actually, I have some concerns about the location of those sensors. We should hold off on doing a one-to-one replacement until I can... Oh, I'm really sorry to interrupt, Dave. I actually have some ideas about the replacement, so maybe let's connect after the meeting. Okay, that's good to know. I'll follow up with my team and post an update to the channel after the meeting. And I'll follow up and send Yanzi an email about those showcase sensors. Okay, that sounds great. 네, 이렇게 뭐 말을 중간에 끊고 참여해도 그런 부분까지 굉장히 인식이 잘 됐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저희 팀은 디바이스에 있는 인공지능 이제 카메라가 회사의 직원들을 인식하고 또 그 인식하고 있는 걸 어떻게 알려줘야 될까? 또는 회사 직원들은 인식하는데 협력업체 직원 미팅할 때는 어떡하지? 그 데이터가 없으니까. 혹은 회사 기밀 유지 같은 그런 민감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이 인공지능 어시스턴트가
비헤이브를 해야 되는지 좀 약간 풀리지 않은 숙제 같은 것들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인 이제 인터랙션 포함해서 전반적인 UX를 디자인할 수 있도록 저희가 관여를 했었고요. 이 프로젝트는 이제 빌드 컨퍼런스에서 2018년도에 이렇게 일부 공개는 됐었는데 아쉽게도 정식 출시는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인공지능 디자인에 영향을 준 다른 예를 조금 들어볼 건데요. 데이터 드리븐 디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사 결정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디자인적인 요소를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의 수치로 의사 결정을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실행 버튼을 모바일 폰의 UI에 뭐 왼쪽에 레이아웃을 이렇게 배치했을 때, 오른쪽에 레이아웃을 했을 때보다, 얼마나 좋을까라는 이런 실제적인 테스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테스팅을 했을 때 왼쪽에 배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데이터 값이 높으면 그렇게 결정하게 되는 프로세스예요. 그래서 실제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서 새로운 이제 디자인을 적용할 때 많이 쓰는 방법이기도 한데요. 얼마 전에 인스타그램이 이제 몇 개의 라이크를 받았는지 숫자 표현하는 것이 조금 좋지 않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는 그거를 보여주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저희 학생이랑 비교를 해봤더니 저희 학생에게는 새로운 디자인이 적용돼서 라이크를 얼마 받았는지 볼 수가 없고요. 그런 디자인이 적용돼 있고 제 인스타그램은 계속 라이크 숫자를 보여주는 옛날 버전을 이제 갖고 있었는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를 조금 확보가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여줬을 때 사용자들이 만족했다라는 어떤 데이터를 도출하기 위함인 거고 그 데이터로 드리븐 돼서 디자인하는 부분 이걸 데이터 드리븐 디자인이라고 또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이렇게 새로운 파트가 이렇게 확장이 됐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다음은 이제 AI driven 디자인이라고 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누텔라에서 이제 특정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그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이제 새로운 도형 조합을 이제 한 거예요. 도형 조합, 색 조합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약 700만 개 정도의 다른 패키지 디자인을 이렇게 만들어냈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야 이제 AI가 디자인도 다 하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를 이제 제가 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이런 부분은 인공지능이 이제 디자인을 하는 크리에이티브의 개념보다는 디자이너가 이제 해왔던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인간이 만드는 이제 알고리즘으로 조금 자동화시킨 개념에 조금 일을 두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예로 보시는 이미지처럼 넷플릭스의 포스터를 보면 이제 다양한 언어로 이제 가이드에 맞게 이렇게 디자인하는 단순 업무인데 이 정도 단순 업무는 이제 정해진 규칙에 의해서 인공지능이 처리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렌지라는 글자엔 검정색, 블랙이라는 글자는 오렌지색, 그리고 다른 글자는 왼쪽 하단에 작게 배치를 하고, 그러면 다른 랭귀지에, 이제 해당되는 거를 똑같이 어플라이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반복적인 업무를 대신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효과적일 수 있죠. 하지만 인공지능이 이렇게 디자인한다는 개념보다는 현재는 인공지능이 디자이너를 어시스트 해주는 그런 디자인의 능력을 어그먼 해주는 툴로서 발전이 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인공지능을 단순한 툴로 이용해서 디자인을 조금 더 빠르게 정확하게 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을 수가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인공지능을 조금 더 창의적인 툴로 사용한다면 디자인이 조금 더 발전하는데 더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이제 프로젝트는 AI Facial Sculpture라고 이제 제가 마이크로소프트 재직 중에 그 MS 데이터 사이언스 인공지능 컨퍼런스에서 이제 발표했던 작업이에요. 그래서 인공지능에게 얼굴 표정을 조금 시켜서 어떤 특정 표정을 지었을 때 이 조형물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얼굴 표정 데이터를 이렇게 지오메트릭 쉐입과 매칭시키고 이제 어떤 식으로 배치할까를 이제 디자이너가 결정하는 프로세스인데 저는 이제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떤 모양이 나와도 가운데 이제 얇은 실린더를 세우고 그 모양의 도형들이 중앙으로 이렇게 정렬을 하게 이제 제한을 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표정을 지어도 각기 다른 모양이 나와도 제가 제안을 한 이 중앙 정렬로 인해서 마치 이제 트로피나 이런 오브젝트 같은
조형물의 형태가 이제 갖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또 사용자의 표정이 랜덤하게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제 디자이너가 예측하지 않은 어떤 모양으로 도형의 조합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인공지능 기술과 디자인의 조형적인 퍼스펙티브로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내고자 했던 어떤 그런 프로젝트죠. 그래서 어떤 완성됐다라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더 창의적인 작업을 할 수 있다라는 예를 제가 드린 거고, 다음은 이제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최근에 작업했던 프로젝트를 조금 보여드릴 거예요.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우리의 삶을 많이 바꿔놨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마스크를 착용한 일상생활이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코로나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작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런데 마스크를 착용한다는 것에 대한 개인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달랐어요. 특히 서양 문화권에서는 마스크 착용에 굉장히 다른 시각을 갖고 있었고, 어떤 분들은 마스크 쓰는 걸 거절하기도 하면서 코로나로 새롭게 생겨난 소셜 룰이죠. 소셜 룰에 이렇게 폭력적으로 대응을 하기 시작된 거죠. 그래서 이러한 행태는 서양뿐만 아니라 한국, 뭐 다른 나라에서도 다른 문화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점점 이런 폭력적인 증오 범죄로 이어지기 시작했어요. 또 이렇게 보시는 이미지처럼 My Body, My Choice라는 이렇게 시위를 할 정도로 이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발전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여기서 사람들은 나의 개인적인 자유와 개인의 사회적인 책임에 대해서 좀 많이 헷갈린 것 같아요. 그 개인의 자유라는 것이 내가 뭐든지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좀 자유를 침해받았다고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그런 인식을 조금 개선시킬 수 있을까?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안 쓰고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마스크를 쓰세요라고 이렇게 지적하는 방법이 아니라 스스로 마스크를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행동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제 그런 이제 질문을 하면서 소셜 인터랙션 연구를 이렇게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머신러닝으로 마스크를 쓴 이미지와 마스크를 벗은 것을 이제 학습시켜서 제가 이제 마스크를 이렇게 쓰면 괜찮다고 하지만 마스크를 벗으면 좀비가 따라오는 듯한 이런 작업을 했고, 이런 게 어떻게 어플라이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그 다음에는 AR 기능을 조금 이용해 봤어요. 그래서 마스크를 쓰지 않을 때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이런 AR 메시지가 얼굴에 이제 딱 이렇게 붙여져서 이렇게 좀 과격하지 않지만 좀 젠틀하게 푸시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프로토타입을 제가 이제 만들어서 진행했던 부분이고요. 이번에는 이제 저희 연구원들이랑 같이 밖에 나가 필드 테스트를 조금 해봤어요. 그래서 실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렇게 소셜 스터디를 진행했는데, 태블릿 PC에다가 이제 이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버스 정류장에도 붙여놓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 이렇게 약간 얼굴에 고주망태가 된 이런 익살스러운 이미지를 보이게끔 이렇게 했는데, 일단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지 않은 분들이 많이 없어서 실험하기가 조금 힘들었는데, 보시면 이제 마스크를 코에 걸치신 분이 이렇게 자기 얼굴에 이렇게 보면서 지나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살짝 그 피처가 있었는데, 이걸 이제 다른 분들이 보고 조금 이제 재밌다고 생각했는지 이제 멀쩡히 마스크를 잘 썼지만 이걸 시도해 보려고 그를 벗는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의도와는 굉장히 다르게 이 제품이, 이 프로토타입이 오히려 마스크를 벗게 만드는 역할을 해서 큰 실패로 끝났던 스터디였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많은 레슨을 주게 되었죠, 저희가. 그 다음으로는 이제 똑같은 컨셉으로 마스크를 쓴 모습과 안 쓴 모습을 학습시켜서 이제 하드웨어 아웃풋으로 나오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이제 센스를 하면, 마스크를 벗은 걸 센스를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모터가 반응을 해서 마스크를 쓰라는 메시지를 이렇게 전달할 수 있게끔 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연구를 진행 중인데, 저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디자이너들이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디자인의 스펙트럼을 넓히는 이런 시도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와 좀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셨던 스위스 홉스대 대학의 인터랙션 디자인 전공 그 세레나 교수님과 함께
디자이너들을 위한 머신러닝 워크숍을 올 초에 같이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을 이제 많이 초대해서 이런 워크숍을 통해서 어떻게 디자인을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했는데, 물론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이렇게 스위스에서는 또 다른 EU 국가들한테 이렇게 오픈해서 다른 여러 EU 국가들에서 사는 학생들, 또 현직 디자이너들이 조금 많이 참가를 같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었고, 저희 이제 홍대 산디과에서는 석사 학부생들로 구성된 7명의 학생들과 함께 머신러닝을 활용해서 이제 프로토타입까지 만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는데, 프로젝트를 몇 개 이제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이제 첫 번째는 마스크 노래방이라는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사람들은 이제 노래방을 이용하고 있다라는 그런 컬처럴 백그라운드에서 나온 아이디어인데, 마스크 노래방을 이제 사용하는 두 가지 규칙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마스크를 착용하면 일적으로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데, 마스크를 벗으면 이 노래가 이제 갑자기 멈춰져서 흥을 깨버리는 어떤 그런 규칙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마스크를 입에서 가까이 대면 조금 이제 비말 때문에 조금 위험하니까 마스크를 입에 가까이 대면 이제 음향 소리가 작아지고 멀리 이렇게 떨어뜨려야 소리가 제대로 들리는 이런 마스크를 쓰고 조금 더 안전하게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규칙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과 안 쓰고 있는 것을 머신러닝으로 이렇게 트레이닝을 계속 시켰고, 또 마스크를 입에 가까이 대고 멀리 이렇게 대는 손의 위치, 이 포즈를 학습시켜서 이제 프로토타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노래를 부르다가 마스크를 벗으면 이제 오리가 나온 동영상으로 바뀌는 걸 한번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사랑의 배터리 나를 사랑으로 채워줘요. 사랑의 배터리가 다 됐나봐요. 네, 이렇게 재밌게 작업을 저희가 했고요. 또 마스크를 가까이 대면 이제 음향이 줄어드는 그 두 번째 프로토타입. 네, 이렇게 저희가 테스트를 하면서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봤고요. 다음은 이제 마스크 신호등이라는 프로젝트인데요. 코로나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수칙이 2단계, 뭐 2.5단계 이렇게 이제 나눠짐에 따라 저희들이 이제 카페를 이용하는 방법도 달라지게 됐죠. 그래서 2.5단계 때는 테이크아웃만 가능하고 2단계 때는 이제 카페에서 제한적인 이용이 가능한데, 음료를 마시는 동안만 빼고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언제 마스크를 벗고 마실 수 있는지 알려주는 신호등을 만든 거죠. 그래서 그린라이트 때는 마스크를 벗고 음료를 마실 수 있지만, 빨간불에 있을 때는 또 이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린라이트에서 벗으면 상대방은 빨간불인 그런 신호등과 같은 원리를 이제 적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카페를 조금 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규칙들을 이제 만든 거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러한 시도들이 디자인을 조금 더 확장시킬 수 있는 어떤 긍정적인 발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미래학자 토마스 프레이가 말했듯이 앞으로 10년 후에 나올 최고의 직장의 60%는 아직 발견되지도 않았다며, 이런 새로운 가능성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시각이 있죠. 그래서 기존의 디자인직에서 대개 행해졌던 단순 시각화 내지는 상품 구체화 작업은 일정 부분은 인공지능의 몫으로 조금 돌아가게 될 거지만, 그걸로 인해서 지금 이제 포화 상태에 가까운 디자인의 시장이 조금 침체기를 맞을 수는 있겠지만, 동시에 이전과 구별되는 인공지능 기술 디자이너라던가 가상공간 디자이너 같은 다른 의미로서의 이제 디자인 영역이 등장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보시는 이미지는 믹스 리얼리티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실제 공간에서 가상 엘리멘트를 활용해서 이렇게 공간 디자인을 하게 되는 컨셉인데, 지금은 물론 존재하고 있지는 않지만 곧 현실 가능화할 새로운 디자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영상을 통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enny walks in on location. She has to set up the space for a product unveil for a group of clients. Enter Microsoft HoloLens, the world's first untethered holographic computer. The device maps the room in order to construct a digital map of the space, allowing Penny to fill the room with holograms. What you see here is next-generation hand tracking. Penny moves the holograms throughout the room in real time and space. The boxes react using physics-based simulations, just like they would in the real physical world. Sorry, Penny. This may be a bad time, but the client is on an earlier flight. We're so not ready. Should we start to panic? Not yet. Just bring the team in, please. Windows brings spatial sound, articulated hand tracking, and Samir's own hands into VR. I can see you're hard at work, Samir, but Penny needs your help. Yeah, sure thing. Just let me check out this bunker real quick. Samir, the client is on... As per usual, your sense of timing is just awesome. Kai-san, Penny가 呼んでいますけど。今すぐ行くって伝えて。Kai joins the conversation as a hologram. Samir also appears as a 3D avatar, which he scanned himself using his phone. Cute. I try. So, how's it coming? It's not. This is the flagship store. It's gotta be unforgettable. Yeah, not exactly blowing my hair back. Yeah, the space is driving me nuts. All right, how about a change of scenery? Welcome to Think Club. Imagine the web of the future, where you can draw inspiration from the cloud in 3 dimensions and all around you. Some inspiration, please. Namaste. These bots help them interface with businesses. This one helps them find amazing 3D assets. Inspiration comes from the most unfamiliar places. I meet you, you are now me. Kai uses a pen and Samir uses a specialized controller in order for them both to manipulate and design the 3D creation. The team forgets that they are not together physically as they continue collaborating on the design. Penny picks up the eyedropper to grab a color from the physical ceiling in order to make things feel more anchored. Through the conversational bot, we see a real-time translation of what Penny's client is saying. Impressive. That went well. 네, 보시면 이제 비전 AI 기술로 이제 앞에 있는 공간을 인식하죠. 그리고 내 손도 인식해서 가상의 엘리멘트를 이렇게 잡고 옮기면서 이 공간 전체를 사용하면서 인터랙트를 할 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현실과 현실 공간과 어그멘트된 가상의 엘리멘트를 이용하기 때문에 믹스드 리얼리티 이렇게 혼합 현실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 시작했고요. 이제는 뭐 가상 공간뿐만 아니라 이런 이제 혼합형 공간, 혼합형 사물을 디자인하게 되는 디자인의 영역 또한 이제 또 한 번 확장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저희 산디과 수업 중에 가상 융복합 인터랙션이라는 수업이 있는데 이제 저도 그 수업을 통해서 이 혼합 현실 속에서 인터랙션 디자인을 계속해서 연구 중에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가상 융복합 수업 때 학생들과 같이 했던 내용을 저희가 겨울 방학 동안에 조금 발전시켜 본 맨델의 과수원이라는 프로젝트를 조금 공유 드릴까 해요. 그래서 이 스터디의 목적은 첫 번째로 혼합 현실이라는 개념을 조금 더 이해해 보자라는 게 있었고요. 당연히 이제 그 속에서 손의 제스처나 이제 음성으로 할 수 있는 인터랙션에 대한 연구, 또 이게 3차원 공간을 이제 이해하기 때문에 거기서 또 나오는 디자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포커스를 해서 진행을 했고요. 기본적인 컨셉은 씨앗을 심고 이렇게 과일 나무를 키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키우고 그 열매가 자라나면 그 열매를 이제 따서 2개의 다른 열매를 이렇게 혼합하면 새로운 이제 과수원처럼 품종을 개량하는
그것을 이제 조금 게이미피케이션 요소를 추가해서 만들어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 스크린이 아니라 실제 공간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부분이니까 리얼 라이프 스케일을 조금 염두해서 가상 엘리멘트를 디자인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무와 이제 사람의 이 스케일을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사람 키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과일들의 품종, 사과, 포도, 배, 뭐 이렇게 스타프루트 이렇게 저희가 한번 만들어 봤고, 인터랙션은 과일을 잡고 놓고 또 손으로 짚고 손을 놓으면 이런 이제 중력에 의해서 과일이 떨어지고 이렇게 하는 인터랙션, 또 두 과일을 잡고 이렇게 하나로 합치는 제스처를 하면 품종 개량이 되고, 또 이런 그렇게 되는 부분을 인터랙션 디자인을 이제 했고, 그렇게 이제 개량된 하이브리드 프루트, 그런 과일들이 이렇게 의인화를 해서 저희가 이제 공간에 이렇게 막 돌아다니게끔 디자인을 했고, 그 사용자는 그런 이 하이브리드 과일을 쫓아서 잡거나 보이스 인터랙션으로 이렇게 멈춰 하면 이제 얼음땡과 같은 이런 놀이를 하면서 이런 재미 요소를 넣어보면 이제 프로토타입을 만들었는데, 제가 시안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네, 이렇게 제가 이게 홀로렌즈, 마이크로소프트 홀로렌즈 2를 착용했고요. 이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제가 이제 시연을 하면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저희 실기실인데요. 처음 이렇게 메뉴를 불러와서요. 저희가 디자인한 어플리케이션을 이렇게 실행하면 먼저 이렇게 공간을 인식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나무가 이렇게 심어져 있고, 시작을 누르면 이렇게 물통이 있고요. 그 물통을 이용해서 접어서 나무를 이렇게 하면, 나무에 물을 주면 이제 나무가 막 자라나요. 그래서 열매도 열리고, 또 다른 나무를 이제 좀 이렇게 물을 줘서 자라게 한 다음에 이제 사과를 이렇게 클릭하면 사과가 떨어지고 스타프루도 이렇게 떨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두 과일을 합치면 새로운 품종이 이제 탄생하면서 도망가기 시작하는데, 이제 여기서 보이시면 하이브리드 과일이 실제 실기실 공간을 인식하면서 도망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쯤에서 저희가 시연을 마치고 다시 제가 이야기를 드리면, 네,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을 조금 종합해 보면요, 앞으로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이 점점 발전할수록 기존에 있었던 디자인의 영역과 다른 영역의 경계는 점점 사라지거나 이제 융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융합되면 그 영역에서 계속 디자인이 확장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보이스 디자이너나 가상공간 디자이너 같이 디자이너의 역할이나 태스크는 또 반대로 점점 세분화되면서 다양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강연을 마칠까 합니다. The Dutch cycle more than any other nation in the world, almost 900 kilometers per person. But that also means we have 350,000 bike-related injuries. Now imagine that we would make biking safer, smarter, and easier by applying self-driving technology to biking. We taught our self-driving bike to figure out where it is, what's around it, what will happen next, and what it should do. We leaned on Google's expertise in self-driving cars, but we had to adapt the technology to work on a bike. We decided to add 2 additional features. First, you can request the bike to pick you up wherever you are, and we developed a comfort mode, adjusting the pedals to a perfect resting position. I think the self-riding bike could really give a boost to the economy, because people could also work on their bicycle. You work in your office, you work in your home, you work in your car. You could even work on your bike. I have so much more time. My kids love it.
they're just free. They can go anywhere they want, anytime they want. It's amazing. At the Fietsersbond, we feel that this is the biggest invention since the invention of the bicycle itself. At Google, we always put our users first. With the launch of this bike, we believe we do that again. 네, 예상하셨던 것처럼요. 이 영상은 마누절날 구글 네덜란드에서 조금 재밌고 웃자고 만든 영상이에요. 근데 이제 잘 보시면 저희가 이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만들 미래를 조금 풍자하고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정말 이제 운전을 해주면 자전거에서 저희가 이제 노트북을 펴고 편하게 일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뭐 그럴 수 있을까요? 혹은 아이들에게 아무 걱정 없이 이 자율주행 자전거를 태우고 이렇게 너무 편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마 자율주행 자동차도 마찬가지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AI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사람을 위해 이제 저희가 디자인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 같고요. 또 이렇게 저희가 그런 개념을 갖고 디자인한다면 저희에게 조금 더 좋은 미래가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